부산에서 오셨어요. 자,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 이재진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 조심하시고 머리 큰일 납니다. 예. 예, 앞으로 나오세요. 자, 여러분, 저는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인데 노무이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게 2002년도입니다. 그렇죠? 부정선거로 당선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중앙선관위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못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정선거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 돌아가는 거 꼴이 다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 나라 앞으로 적화되겠구나. 무엇으로 적화되느냐? 선거 부정으로 적화됩니다. 선거 부정으로 적화됩니다, 여러분. 막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다 보입니다. 근데 그걸 막아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내년 총선을 바라고 내년 총선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몇 가지만 알면 부정선거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소문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노무현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당선됐다. 소문 많이 들었죠? 예. 팩트 하나 알고 갑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뭡니까? 이 투표용지죠? 이거 뭡니까? 만원짜리죠? 네, 만원짜리와 이 투표용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투표용지 한 묶음 몇 장입니까? 몇 장? 몇 장입니까? 100장. 돈 한 묶음 몇 장? 100장. 노무현 때는 이 투표용지를 100장 묶음으로 안 했습니다. 그럼 몇 장 묶음으로 했느냐? 100몇십 장, 200몇십 장, 300몇십 장 개판으로 했어요. 그래서 후닥닥 하고 전자개표기 조작하고 끝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느냐? 자, 그 말하기 전에 지금 우리 성문길 회장님 잠시 한번 올라오시죠. 이야기 좀 합시다. 내 혼자서 떠들고 내려가면은 뭐 나는 스트레스 해소 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극하는 말 하면은 여러분들 조금 스트레스 해소 되겠죠. 그걸로 끝납니다.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습니다. 자, 우리 성문길 회장님, 내년 총선과 그 이후에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바람을 말씀해 보십시오. 예, 지금 우선 다급하게 패스트 트랙으로 내년도 국회의원 숫자를 저놈들이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실패할 경우에는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선거로 조작을 해서 앞으로 여당 쪽에 국회의원 한 200석 정도 되도록 하면 이 나라는 끝이 납니다. 2022년도 대통령도 문재인이가 하든 그 부유들이 하든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뭡니까?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어떻게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바람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공명선거로 확실하게 그 정의가 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서 적어도 국회의원 한 200석을 차지를 하게 되면 2022년도 대통령도 우리가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다, 이렇게 바랍니다. 자, 그럼 됐습니다. 네, 가시죠. 자, 여러분들 내년 총선을 승리하기를 기대하시죠. 내년 총선 집니다. 내년 총선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전투표로 부정하니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막을 방법은 무엇이냐?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 나라를 살릴 방법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2002년부터 선거 부정을 조사한 사람입니다. 노무현이가 부정선거로 당선됐을 때가 2002년도입니다.
제가 62인생이니까 만 40살 때였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60을 바라봅니다. 이 16, 7년 하다 보니까 다 보여요. 그러면 사전투표 부정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무엇이냐? 사전투표 폐지밖에 없다. 사전투표 폐지밖에 없는데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안 나선다. 왜 안 나서느냐? 직원들이 그 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우리나라 산업 기반은 다 무너집니다. 지금 원전 산업이 그렇죠. 이제 우리 고급 기술자들,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술자들 다 빠져나갔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문재인이 임기 채우는 내년 총선 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임기 채우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망합니다. 자, 여기 무슨 부죠? 중구입니까? 중구 경찰서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런 집회를 하면 원래 정보가 형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많이 해보시면 알아요.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정보과 형사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 임무 완수하려고 왜 열심히 일합니까? 나중에 정년 마치고 나면은 퇴직금, 연금 그거 사실 바라고 우리 다 모두 생활인들이죠.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정보과 형사들은 이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고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망한다. 연금 퇴직금 없다. 베네수엘라가 지금 거지 나라 됐죠,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왜 거지 됐느냐 하면은 2004년도에 차베스가 정치를 개판으로 하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못 살겠다, 저 새끼 쫓아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신임 투표를 합니다. 2004년도에 8월 15일 여기 좋습니다. 8.15 광복절이죠. 8월 15일 날 시민 투표를 했는데 그때 차베스가 전자 투표기로 장난치면서 정권 연장을 합니다. 차베스는 베네수엘라 역시 대한민국처럼 선거 부정으로 망해가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는 국민들이 아니에요. 선거 부정으로 노무현이 되고 이놈들이 계속 정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선관위의 사전투표 부정으로 지금 부정으로 망국으로 가고 있다. 자, 그럼 드루킹 특검 이야기하죠. 드루킹은 뭡니까, 여러분? 댓글 조작이죠. 댓글 조작. 댓글로 대통령 뽑습니까? 아니에요. 개표 조작으로 대통령 뽑는 거예요. 표로 선거가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드루킹 특검은 중앙선관위 부정선거는 딱 접어두고 댓글까지만 중단하고 끝난 거예요. 그게 사기극입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지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 당선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한 가지 선택밖에 없다. 내한테서 어떤 분들은 내년 총선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 그걸 좀 방책을 가르쳐달라. 못 이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나도 선거 부정을 16년, 17년 그렇게 연구한 사람이고 중앙선관위와 계속 싸운 사람인데 결론은 하나다. 여러분, 아까 내가 전단지 나눠준 거 있죠? 전단지 있죠? 전단지 제목 하나만 봅니다. 제가 이거 읽습니다. 읽고 그 읽는 데가 말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살릴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문재인을 쫓아내는 것은 합법이다. 합법이니까 우리가 새만 모아서 청와대 밀고 들어가서 쫓아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합법이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 요즘 뭐 나옵니까? 숙명여고 상둥이 여학생 자기 아버지가 교감선생이라서 문제 유출해서 내신 성적 많이 받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지금 그 애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저게 이제 완전히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면은 그 애들은 퇴학당하겠죠. 입학이 취소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문재인이가 지금 대통령직에 있는 불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왜 됐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당선됐죠? 사전투표 부정했습니다. 사전투표 부정? 그 앞에 뭐 있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을 했죠. 파면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법치국가단 말이에요. 그죠? 법 지켜야 되죠. 헌법재판관들은 판결을 내릴 때 몇 명이 해야 됩니까? 9명. 9명 해야 됩니다.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9명이 하여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몇 마리가 했습니까? 8마리 불법. 그것도 무효. 그 전에 가장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 20대 국회죠? 20대 국회가 여러분 불법입니다. 20대 국회가 왜 불법이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이 120일입니다. 며칠? 120일, 120일 강제 규정입니다. 그게 전단지에 다 있습니다. 무조건 120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국회의원 선거는 예비 선거운동 기간이 41일밖에 안 됐습니다. 며칠? 41일입니다. 41일. 내가 이 이야기를 서울에 가서도 합니다. 농기처럼 합니다. 왜?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있습니다. 저는 부산 중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여기도 중구죠. 부산 중구에 그 유명한 자갈치가 있습니다. 중구는 예전에 동구와 한 지역구였습니다. 중구 동구 정이하였습니다. 그게 선거구 획정이 바뀌어서 지금 중구와 영도구가 한 지역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김무성입니다. 김무성, 그놈이 중구 영도구 국회의원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단 말이에요.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120일 뒤에 하면은 선거가 7월달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4월달에 했습니다. 그럼 불법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불법입니다.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면 무효다. 뭐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방해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변호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단지를 보면 간단해요. 법리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변호사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내한테서 이 설명을 듣고 변호사한테 물어봅니다. 변호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아이 그거 뭐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싹 넘어가요. 그래서 그 변호사 나한테 데려오시오. 내가 그 친구하고 공개 면담 좀 하자. 우리 공개 토론회 하자. 싹 빠져요. 왜 빠지느냐 하면은 변호사 세계도 좁아요. 변호사들은 한국 변호사들은 법원 눈치 빡 먹고 사는 친구들이에요. 저쪽 빨갱이 판사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최대한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쪽 변호사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최대한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데 이쪽 변호사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저놈들이 나라를 망치고 무너뜨린 것을 뻔히 알면서 모른 척 예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 재판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댁이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민사소송법에 민사소송법 4조 1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피고의 거주지에서 주소지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은 재판을 어디서 받아야 되죠? 서울이죠.
서울에서 재판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광주에 법원 그 재판부에도 내용증명 보내고 대법원 행정처에도 보내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재판은 서울에서 받아야 되는데 왜 지금 광주에서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냐? 내가 보내면 뭐 얄궂은 답장이 와요. 거짓말이죠. 내가 또 그걸 법리로 밟아서 보냅니다.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두세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나중에는 나자빠집니다. 답변 오기를 모르겠다. 우리 모르겠다. 이게 그런데 이게 치과에서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한국에 변호사협회 있죠? 대한변협 있죠? 대한변호사협회 있죠? 그 애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년 총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년 총선은 사전투표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 부정으로 지게 되어 있고 그대로 문재인이가 정권을 연장할 경우에 연장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기반이 모두 다 무너지고 회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알려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길은 20대 국회를 무효화하고 저거 들어가서 밀면 됩니다. 우리가 이름만 모으면 그냥 검찰총장, 경찰청장한테 아까 그 받은 전단지 있죠? 법리가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의 근거에서 국민의 힘으로 문재인이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끄집어 내리러 간다.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우린 청와대에 들어간다. 절대 검찰, 경찰 속 못 됩니다. 왜? 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합법적 시민혁명. 보통 혁명은 조금 불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은 군사혁명 처음에는 불법이었어. 그렇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걸 혁명으로 승화시켰다. 그래서 좋은 나라 만들고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거지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준 거지 나라였습니다. 그 혁명으로 승화시켰다. 그러나 스타트는 사실 불법이 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우리가 국민을 모아서 국회 해산해서 가서 국회의원 저놈들 끄집어 내리고 문재인이 쫓아내고 합법이다. 내가 문희상이한테 오늘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너희들 불법이니까 내려와.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은 막 공람으로 처리했습니다. 합법이다 불법이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그리고 문재인이한테 보냈어요. 그 내용증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조은진이한테도 보냈습니다. 조은진이가 이게 참 나쁜 친구예요. 조은진이가 보세요. 조은진이가 박근혜 대통령 팔고 다니죠? 예? 지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위한다면은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름 없는 이재지보다 조은진이가 하는 게 더 파괴력이 있죠?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우리 20대 국회는 무효다. 그래서 해산해야 된다. 그게 내정으로 한번 타면 끝나는 거예요. 문재인 내려와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국민들이 알게 되는데 지금 민주노총이 막 불법을 저지르죠. 왜 저지를 수 있습니까? 문재인이도 불법으로 대통령 청와대에 앉아있는데 우리가 불법적 못 저지를 수 있나? 우리도 한다. 왜? 모든 게 다 불법이니까. 그러나 국민이 알게 되면은 쟤들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불법이고 20대 국회 자체가 20대 국회의 성립이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인한테 야 문재인이 쫓아내는 혁명이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찬성하나 반대하나 찬성한다 이거예요. 당연히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법적이라니까 와 그건 너무 반갑네. 참 반갑다. 그럼 빨리 해야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합법적이다. 우리가 20대 국회를 해산하고 문재인이를 청와대에서 끄집어 내리는 것은 합법이다. 맞습니까? 자, 내 따라 합니다. 합법적.
시민혁명. 자, 붙여서 합니다. 합법적 시민혁명.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 다시 한번 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